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MBTI로 만나는 대통령 이야기. 우리는 대통령을 종종 뉴스 속 이름으로만 기억합니다. 찬반의 논쟁, 선거의 승패, 정책의 성패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바라봤는지는 놓치곤 하죠.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분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성격 유형, MBTI라는 작은 창을 통해서요. 대통령도 결국 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있고 고민이 있고 기질이 있습니다. 그들의 리더십 안에는 그들이 살아온 삶과 내면의 성향이 담겨 있었죠.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존중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승만 대통령은 ENTJ형, 대담한 리더로 많이 분류됩니다. 리더십이 강하고 목표가 분명한 유형이죠. 그는 해방 후 혼란한 시기 강한 결단력으로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유엔 승인. 그는 외교 무대에서도 전략가였죠. 하지만 지나친 권력 집중과 장기 집권 시도 그 끝은 4.19 혁명이라는 국민의 외침이었습니다. 역사의 공과가 함께 남은 인물. 그러나 그의 추진력과 리더십은 초기에 대한민국을 떠받친 한 축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보통 ISTJ형, 조용하지만 철저한 실무형 리더로 불립니다. 그는 계획하고 실천하고 결과를 내는데 능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화학공업, 수출 드라이브, 경제 성장의 엔진을 달고 대한민국을 이끌었죠. 하지만 그 질서와 추진력은 때로는 자유를 억누르기도 했습니다. 긴급조치 유신체제. 그 이름엔 산업화의 빛과 독재의 그림자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결과로 말하려 했던 사람. 조용한 실천가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ESTJ, 조직을 정비하고 질서를 우선하는 관리형 리더로 보입니다. 그는 혼란한 전국을 정리하며 권력을 잡았고 3S 정책 같은 대중문화 개방도 주도했습니다. 국가를 정리하고 구조화하려 했던 흔적이 많죠. 하지만 그 시작은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비극은 지금도 국민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성격은 강하고 실용적이었지만 민주주의의 상처 앞에선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ISFJ형, 균형을 맞추고 갈등을 줄이려는 헌신적인 조율자입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 수립, 북방 정책은 그가 만든 외교의 지평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6.29 선언으로 직선제를 수용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앞에 나서기보단 상황을 정리하고 사람 사이를 잇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했던 리더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ENFJ형, 변화를 이끄는 열정적인 리더입니다. 그는 군부 세력의 정치 개입을 단호히 막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며 정치와 경제의 투명성을 강화했죠. 하나회 숙청은 오랜 군정의 끈을 끊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는 그의 개혁 의지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충돌 속에서도 그는 대한민국을 문민정부 시대로 이끌었던 불꽃 같은 리더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NFJ형, 조용한 신념가로 신념과 통찰로 움직이는 리더입니다. 말보다 마음으로, 현실보다 비전을 보는 사람이죠. 오랜 투쟁, 유신 시절의 납치와 감금, 그리고 마침내 첫 정권 교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햇볕 정책을 통해 남북 화해의 문을 열었고 IMF를 넘기며 IT 기반의 새로운 산업도 키웠죠. 그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한 걸음 앞당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INFP형 진심을 믿은 사람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던 가장 인간적인 대통령입니다. 기득권 없이 권위 없이 정치의 높은 담장을 넘었던 사람. 그는 지방분권, 언론개혁, 공기업 개혁을 추진했고 행정수도 이전 같은 과감한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상주의자에게 늘 관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퇴임 후의 비극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사람들 기억 속에서 따뜻한 바람처럼 불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ESTJ형 현실적인 해결사로 실용주의적 사고로 문제를 푸는 CEO 스타일의 리더였습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녹색성장. 그는 빠르고 분명한 방식으로 경제를 중심에 두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실용이 항상 공감을 이기진 못했습니다. 국민과의 거리감, 비판은 그의 정치 스타일의 숙제로 남았죠. 그는 결과를 보여주려 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수치만으로 얻어지진 않는다는 걸 우리는 다시 배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ISFJ형, 침묵의 원칙주의자형으로 자신의 원칙을 묵묵히 따르려는 스타일입니다. 그녀는 경제민주화, 문화강국을 외쳤고 한류와 외교의 다변화는 나름의 결실을 맺기도 했죠. 그러나 소통의 부족과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은 대통령직의 무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때론 고요함이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원칙은 설명되지 않으면 이해받기 어렵다는 걸 보여줬죠. 문재인 대통령은 ISFP형, 따뜻한 실천가형으로 조용히 행동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성격입니다. 그는 평창 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고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등 매체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보다 실천을 택했고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언제나 모든 마음을 다 얻을 순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ISTP형, 직설적 해결가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리더 유형입니다. 검찰총장으로 대통령으로 원칙과 단호함으로 통하는 그의 스타일은 정치와 행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자율과 시장 중심, 민간의 힘을 강조하는 그의 정책은 한편으론 과감했고 또 한편으론 논란도 많았습니다. MBTI는 사람을 규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을 이해하는 작은 실마리일 뿐이죠. 대통령도 결국 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있고 성격이 있고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책과 판단을 평가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만큼 이해도 필요하고 실망만큼 존중도 있어야 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물음에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